여러분 MSCI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글로벌 지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쉽게 풀면 세계 주식시장의 성적표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만든 지수에 어떤 기업이 포함되면 전 세계 연기금이나 거대 펀드들이 자동으로 그 주식을 사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펀드들은 MSCI 지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기업이 지수에서 빠지면 그 펀드들은 로봇처럼 해당 주식을 팔아야 해요. 감정도 없고 판단도 없이요. 그저 규칙대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줄여서 MSTR의 앞날이 비트코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자, MSTR이 뭐 하는 회사냐? 원래는요,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그런데 CEO인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사고 빚까지 내서 또 사고. 지금 MSTR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덩어리인 걸까요? MSCI는 지난 분기에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자산 재무 회사라는 분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MSTR 같은 회사를 진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ETF 비슷한 것으로 볼 것인지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자산을 담아놓은 바구니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 MSTR이 ETF처럼 보인다면 MSCI 지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는 진짜 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넣으니까요. 그러면 MSTR이 퇴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28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MSTR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까지 포함하면 최대 8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대요. 8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입니다. 이 규모의 매도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주가가 폭락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MSTR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빚이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MSTR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서 이익을 보면 되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괜찮아. 그런데 만약 MSTR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바꾸는 게 손해니까 그냥 현금으로 돌려줘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MSTR은 순식간에 엄청난 현금이 필요해져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팔아야죠. 급하게 대량으로. 이게 바로 죽음의 스파이럴이에요. MSTR이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MSTR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채권자들이 현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또 비트코인을 팔고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MSTR 프리미엄이에요. MSTR이 가진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면 실제 MSTR 주기는 그것보다 2배에서 5배나 높게 거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투자자들은 세일러가 계속 비트코인을 더 사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MSTR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레버리지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러의 마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일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어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또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또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엔진이었어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이 엔진이 멈춰요.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고래 매수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태가 언제 터질까요? 시장에서는 1월 15일을 주시하고 있어요. MSCI가 분기별 지수 조정을 발표하는 시기거든요. 통상 1월 중순에 발표가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는 14일이 될 수도 있고 16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특정 날짜가 아니라 발표 내용 자체입니다. 그날 하루만 차트 보면서 조마조마해할 게 아니라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침착하게 봐야 해요. 이번 이슈는 단순히 MSTR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도 MSTR을 따라했잖아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만약 MSTR이 퇴출되면 이런 회사들도 다 위험해져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은 제도권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글로벌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고 크립토 주식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MSTR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MSCI가 MSTR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S&P 500 편입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가 지수 중 하나예요. 여기 들어가면 진짜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MSCI와 S&P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MSCI에서 퇴출된 기업을 보수적인 S&P가 받아줄 리 없거든요. 반대로 MSCI가 인정하면 S&P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세일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방어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영업활동의 정의를 넓히는 거예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평가 이익도 재무상 이익으로 반영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MSTR은 우리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이게 명백한 영업활동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형평성 논리입니다. 금광회사나 석유 시추회사도 자산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수에서 안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왜 디지털 원자재인 비트코인만 차별하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죠. 세 번째는 실제 사업화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MSTR이 단순히 비트코인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담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앱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업화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압력도 예상됩니다.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MSCI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은 MSTR의 최대 주주예요.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운영하고 있어요. MSTR이 퇴출되면 자기들 지분 가치도 떨어지고 ETF 운용 수익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수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어요. MSTR 퇴출은 명백한 악재지만 동시에 MSTR이 지수에 남아있으면 지수가 비트코인 시장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MSCI 입장에서도 이 결정은 쉽지 않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시장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ETF 성격의 기업을 지수에 남겨두면 지수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MSTR을 빼면 실제 비트코인 관련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파급 효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펀드의 즉각적인 강제 매도가 터져요. MSTR 주가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도 패닉셀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패닉셀링이라는 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막 팔아치우는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MSTR 프리미엄이 소멸하고 전환사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고래 매수자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MSTR의 레버리지 플레이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순수 자산으로서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MSTR의 주가 게임에 너무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시나리오를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 시나리오, MSTR이 퇴출되는 경우입니다. 최소 4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정리됩니다. 프리미엄 붕괴와 전환사채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죠.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기술적 매도라는 거예요. 펀드들이 규칙 때문에 파는 거지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정확히 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라는 건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 MSTR이 유보되거나 잔류하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숏스퀴즈는 공매도한 사람들이 급하게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에요. MSTR 퇴출을 예상하고 공매도한 세력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강제로 매수해야 하거든요. 이 경우 비트코인도 함께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S&P 500 편입의 길도 열리면서 장기적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강세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부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불트랩일 가능성도 있어요. 불트랩은 황소함정이라고도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당히 낮은 저점을 찍었고 그 이후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MSCI 이슈라는 거대한 변수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낙관하거나 무조건 비관할 때가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리스크 관리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 MSTR이 퇴출되고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면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이 깨지면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아남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때 수익을 어디서 실현할지도 미리 정해놔야 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그때 냉정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어요. 알트코인 시장은 어떨까요? 비트코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코인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에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MSTR 이슈는 비트코인 중심의 이야기니까 알트코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코인도 따라서 무너지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현재도 강세장 국면이에요.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여전히 강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9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 구간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이 구간은 여러 번 테스트됐고 매번 튕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만약 8만 9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급락한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더블 보텀이라고 하는데 두 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트리플 보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요, 핵심은 8만 9천 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이 깨지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고 지켜지면 반등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MSTR 프리미엄 붕괴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현재 MSTR 주기는 순자산 가치 대비 2배에서 5배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돼요. 이게 1배 수준으로 무너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세일러의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는 엔진이 멈춰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주가가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높으니까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이 마법이 안 먹혀요.
오히려 주식을 팔면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매수 세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중기적인 파급 효과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MSTR의 레버리지 플레이에서 분리되는 디커플링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디커플링이 완료되면 비트코인은 순수 자산으로서 가치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MSTR의 주가 게임에 너무 의존했잖아요. 앞으로는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슈는 MSTR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MSTR을 따라 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도 똑같이 비트코인 전략을 썼어요. 만약 MSTR이 퇴출되면 이 회사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은 제도권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글로벌 선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크립토 주식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어요. 이건 섹터 붕괴라고 부르죠. 특정 섹터 즉 업종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MSCI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표준 지수 산출기관이 MSTR의 사업 모델을 인정했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안심하고 비트코인 전략을 쓸 수 있게 되고 크립토 주식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편입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S&P 500에 들어가면 진짜 메이저 기업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MSTR 주기는 더 큰 상승을 기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 MSCI 결정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MSCI와 S&P의 관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MSCI 결정이 S&P 500 편입위원회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MSCI에서 퇴출된 기업을 보수적인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MSCI가 인정하면 S&P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세일러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카드는 영업활동의 정의를 확장하는 거예요. FASB의 공정가치 회계 규정에 따라 비트코인 평가 이익도 재무상 이익으로 반영되니까 MSTR은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영업활동의 결과라는 논리예요. 두 번째 카드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논리입니다. 금광회사나 석유 시추회사도 자산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데 그 회사들은 지수에서 퇴출되지 않잖아요. 디지털 원자재인 비트코인만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죠. 논리적으로는 꽤 설득력이 있어요. 세 번째 카드는 실제 사업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MSTR이 단순 보유를 넘어서 비트코인 담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앱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업화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순한 보유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외부 압력도 예상됩니다.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MSCI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MSTR의 최대 주주이자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주체예요. MSTR 퇴출이 자신들의 지분 가치 하락과 ETF 운용 수익 감소로 이어지니까 반대 의견을 낼 동기가 충분합니다. 지수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퇴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복잡한 딜레마가 있어요. MSTR 퇴출은 명백한 악재지만 동시에 MSTR이 지수에 남아있으면 지수가 비트코인 관련 시장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논리로 지수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MSCI 입장에서도 이 결정은 쉽지 않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시장에 안착한 2026년 현재 ETF 성격의 기업을 지수에 남겨두면 지수의 정합성이 훼손된다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MSTR을 빼면 실제 비트코인 관련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MSCI가 고민하는 핵심 지점이에요. 결국 MSCI는 지수의 순수성과 시장 대표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1월 15일을 운명의 날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MSCI의 분기별 리뷰는 기계적으로 날짜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통상 1월 중순에 발표되지만 현지 사정이나 시차에 따라 14일이 될 수도 있고 16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특정 날짜가 아니라 발표 내용 자체입니다. 그래서 15일 하루만 차트를 보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발표가 나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퇴출이 확정되면 MSTR 주기는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유보되거나 잔류가 결정되면 공매도 세력이 패닉바잉에 나서면서 급등할 수 있어요. 패닉바잉은 급하게 사들이는 거예요. 이때 비트코인도 함께 급등하면서 대규모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숏스퀴즈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공매도한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사들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한 명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다른 공매도자도 손실이 커져서 사야 하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고 이게 반복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MSCI 이슈는 이런 폭발적 변동성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세요. 지금은 큰 포지션을 가져갈 때가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작은 규모로 대응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로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만약 비트코인이 89,0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나와야 해요.
손실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만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셋째로 수익 실현 구간도 미리 정해두세요. 만약 살아남아서 급등한다면 어디서 수익을 실현할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내려오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넷째로 감정을 배제하세요. 공포나 탐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시장은 감정을 먹고 자라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냉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시장이에요. 다섯째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퇴출되면 어떻게 할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할지, 유보되면 어떻게 할지.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만들어두면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섯째로 주말 동안의 움직임을 과신하지 마세요. 주말에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월요일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로 뉴스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MSCI 발표뿐만 아니라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기관들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여덟째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세요. 강세 다이버전스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아홉째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열째로 장기적 관점을 잃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있어도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이번 MSCI 이슈는 단기적 충격일 뿐 비트코인 자체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은 큰 갈림길에 서 있어요. MSTR이 살아남느냐 퇴출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